평소에 안경을 자주 끼시는 분들이나 선글라스, 돋보기를 자주 끼시는 분들의 경우에 콧대 옆쪽이 이렇게 눌러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피부에 점이 없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점을 컨실러로 가리면 피부가 밝아져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술을 받아야 환해지지? 라는 해답을 찾지 못해서 명품 이름을 딴 시술 이름에 현혹돼서 그 시술 받으면 내 피부도 명품처럼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것저것 받아봐도 피부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크서클 예방하기입니다. 다크서클이 심한 사람들은 얼굴이 기본적으로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크서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나타나고 이러한 이유들도 단독이 아니라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첫 번째, 눈물, 고랑에 의한 함몰, 두 번째, 눈 밑 지방에 의한 돌출, 세 번째, 색소 침착, 네 번째, 얇은 피부로 안이 비치는 현상, 다섯 번째, 눈 밑 잔주름 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눈 비비지 않기인데 앞에서 말한 이유 중에 색소 침착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어렸을 적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 그 밖에 다른 접촉성 피부염으로 피부에 색소 침착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토피뿐 아니라 우리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비염 등으로 만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눈을 비비시는 분들은 이 만성적인 자극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섀도우 하지 않기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눈 주변에 화장을 짙게 자주 해주시는 분들도 다양한 알러지 반응이나 자극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눈에 단순히 이렇게 색소 침착이 아니라 이렇게 알러지 반응에 뒤이어서 색소 침착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에서 눈 화장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피부염으로 인한 눈밑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부염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이 눈밑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연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연고를 선택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눈 주변에 보습제를 수시로 바르기입니다. 자, 얼굴에는 피지 분포가 많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피지 분포가 거의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눈 주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눈 주위는 스스로 분비되는 피지, 즉 기름이 없기 때문에 건조하고 또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깜빡거리고 또 피부가 제일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잔주름이 잘 생깁니다. 자, 눈 주변은 피지 분비가 거의 없으므로 보습제를 충분하게 시간 날 때마다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 주변 바른다고 아래쪽에 이렇게 피지 분포가 많은 부위를 계속 오일리한 것을 바른다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눈 주변에 국한돼서 자주 바르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환자분들께 밤에 아이크림 비싼 것 바르는 것보다 이 똘똘한 보습제를 사서 자주 발라줄 것을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헤어라인의 뾰루지 예방하기입니다. 자, 색소 치료를 하다 보면 헤어라인 따라서 뾰루지가 생겨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헤어 제품 때문입니다. 모발에 뿌리는 스프레이나 왁스, 그리고 헤어 오일 등등이 모발과 함께 헤어라인 부분에 있는 모낭에 감염이나 자극을 줘서 모낭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이렇게 헤어라인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뾰루지나 화이트헤드 등이 생기는 분들 중에 헤어 제품을 전혀 안 쓴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사실은 바로
화장품의 저류입니다. 자, 화장품들의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나 화이트헤드 등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자주 놓치는 부위가 바로 이 헤어라인입니다. 병원에서 자가 세안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시술 시에 병원에 누웠을 때 실제로 헤어라인 안쪽에 두피에 세안제 성분이 그대로 묻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세안을 할 때 반드시 헤어밴드, 터번을 이마 위쪽까지 고정을 하고 세안을 할 때는 약간 머리 감듯이 두피 안쪽까지 충분히 세안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므로 헤어라인의 뾰루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헤어 제품 중에 스프레이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리개를 사용을 해서 헤어라인 쪽 두피를 충분히 가리고 또 오일이나 왁스 등의 제품을 바를 때에는 되도록 모근 쪽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세안을 할 때는 헤어밴드나 터번을 쓰고 두피 안쪽까지 머리 감는 느낌으로 헤어라인 위쪽까지 메이크업 성분이나 세안제 성분, 또 선크림, 피지 등을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세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노란 얼굴빛 띄게 하는 음식 조절하기입니다. 자, 얼굴에 노란 톤이 띄는 경우는 첫 번째,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는 흔히 황달로 알고 있는 것과 두 번째, 특정 음식 섭취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케로틴 혈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황달은 눈의 흰자 부위가 노래지고 또 피검사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검사로 감별할 수가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피검사상 빌리루빈 수치는 정상인데 얼굴이 노란빛을 띠는 경우는 케로틴 혈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케로틴 혈증은 베타케로틴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혈중 베타케로틴 농도가 상승을 해서 피부가 누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베타케로틴은 토마토, 당근, 호박, 시금치, 귤, 망고, 고구마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러한 음식 등을 과다하게 복용할 시에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아시아 사람 평균치 이상으로 이렇게 노란 빛을 띠는 경우에 이 식단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베타케로틴이 높은 음식을 줄였을 때 생각보다 얼굴 톤의 이 노란 톤이 수주가 지났을 때 많이 감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지만 너무 과도해서 얼굴이 노랗게 칙칙하게 보인다면 적당히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안경 코받침 위치 변경하기입니다. 자, 평소에 안경을 자주 끼시는 분들이나 선글라스, 돋보기를 자주 끼시는 분들의 경우에 콧대 옆쪽이 이렇게 눌러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단순히 눌려있는 것을 넘어서서 색소 침착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만성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피부에 가해지면 색소 침착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팔꿈치가 자주 이렇게 쓸리는 사람의 경우에 팔꿈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 병원에서 안경 자국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안경의 이 코받침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좀 바꿔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코옆 불금증 예방하기입니다. 자, 병원에서 코옆에 실핏줄 확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얼굴 중앙에 위치를 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코 옆에 혈관 확장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 두 번째는 주사, 홍조, 세 번째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은 사실 앞에서 주사 질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의 현상인데 다른 질환 동반 없이 혈관이 늘어지거나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햇빛을 잘 차단하고 두 번째, 이 뜨거운 물이나 사우나에 오랫동안 있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는 코를 반복적으로 푼다거나 잡아당겨서 마찰해 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세안할 때나 이렇게 또 어딘가 이렇게 집중할 때 코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분들이 계신데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6번째는 입가 색소 침착 예방하기입니다. 입가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다 보면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염증 후 색소 침착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입가에 생기는 염증으로 교과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 곰팡이 감염입니다. 아니 무슨 요즘 시대에 입에 곰팡이 감염이야 싶으실 텐데 입가 쪽에 침이 고이게 되면 곰팡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이 항진균제, 즉 곰팡이 약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항진균제를 처방을 해도 호전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 상태도 좋고 위생 상태도 좋은 분이고 입에 틀니나 교정 장치 등도 안 하고 계시고 말할 때 침도 별로 고여있지 않은 분인데 입가 쪽에 검게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의 원인은 무엇이냐? 물론 입가 쪽 염증을 유발하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치약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치약 성분은 생각보다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치약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치약은 양치할 때만 치아와 입안 점막에만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다가 바로 우리가 물로 헹궈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치를 하는 동안 치약이 계속 자주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입가 쪽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유가 설명되지 않게 입가에 염증이 계속되거나 색소 침착이 심해지는 분들은 치약을 교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여드름이 골맞을 때 최대한 피부 손상 없이 짜기입니다. 자, 여드름이 골문 상태, 즉 화농성 여드름이 되면 일단 피부과에 가서 압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면봉을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짜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눌러서 모공을 통해 피지가 표피의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나오도록 하고 안 나오면 포기해야 합니다. 짜서 구멍이 이렇게 난 이후에는 염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듀어덤과 같은 패치를 붙이거나 아니면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작거나 깨끗한 경우에는 특별히 바르지 않고 오픈해도 되지만 그 위에 화장품이나 오염된 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피부 밝아지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